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망의 2019년 새해를 맞아 무등산에는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해맞이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2019년 새해 시정과 도정의 최우선 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삼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올해 문화관광축제 광주와 전남은 추억의 충장축제 등 7개 축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광주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7년보다 1.2% 상승했고 전남은 1.5% 상승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무등산에는 새해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 인파들로 가득한데요. 무등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그곳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무등산 장불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2019년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 이른 시각부터 산에 오른 해맞이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약 20분 뒤쯤이면 대망의 첫 해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무등산에서 첫 해가 떠오르는 시각은 7시 41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무등산은 아직 어두워 일출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지만 시민들은 두꺼운 옷과 장갑 등으로 무장하고 첫 일출의 장관이 안겨줄 감동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광주 금남로에서는 새해 카운트다운과 제야의 타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타종식에는 이용섭 시장과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 독립유공자와 5.18 유공자 등 16명이 참석했는데 올해가 황금돼지 해인 만큼 돼지띠 청년도 함께했습니다. 시민들은 새해에는 어려운 가정 경제가 풀려 형편이 나아지고 아픈 이들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더 풀려 내친 김에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5.18의 묵은 숙제들도 해결되는 등 우리 지역 사회와 국가적 과제들도 술술 풀리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출을 앞두고 있는 무등산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은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해돋이 시간 살펴보시면 전남 여수는 오전 7시 37분에 첫 해가 뜨겠고요. 광주는 이보다는 조금 늦은 오전 7시 41분에 2019년 새해 첫 해가 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도 추위는 계속됩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를 기록했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가량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평년보다 3, 4도가량 낮은 가운데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 한때 1cm 안팎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우리 사회에 거는 기대를 각계각층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지역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행복한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현대차 공장이 꼭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산업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9년 때는 김영규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좀 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사망재해가 없는 노동 현장을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인건비 문제도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좀 차근차근 올려서 좀 부담을 조금 덜 가게끔 하면 새해에는 일반 자영업자들이 힘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8년에 시험지 유출이 있으면서 학교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수시에 관련된 혼란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그랬는데요. 2019년에는 좀 더 공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특히 국방부라든지 기존의 5.18과 관련돼 있는 기관들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권이 레임덕에 빠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8년 미투로 인한 여러 가지 법들의 제정을 저희들이 염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미투 위드유인 것처럼 2019년에는 국민들과 함께 미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광주시가 새해에는 기업하기 좋은 광주 건설에 나섭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한편 자동차, 에너지, 문화 등 3대 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해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며 광주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공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세계 수영대회 성공 개최와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활성화, 도시철도 2호선 상반기 착공 등 10대 핵심 시책을 발표하고 2019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최우선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으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겠다는 전라남도의 포부를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이 돌아온 전남 일자리 창출 노력은 도민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민선 7기 2년차인 올해 전라남도가 가장 역점에 둔 것 또한 지역산업의 혁신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 생물의학, 이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새로운 동력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주력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전통 주력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한반도 H축을 떠받치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 중심축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의 비교 우위 자원인 섬과 해양을 세계적 수준의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섬 해양을 활용한 체험 관광 활성화, 해양 레저 산업 육성, 해양 치유 단지 조성 등 전남만에 특화된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농축어업에는 친환경 스마트 환경 도입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농작물과 신품종 개발 보급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 청년 구직활동 수당과 주거지원금을 새로 만들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노인 일자리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게 될 핵심 SOC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편의시설 확충과 국제선 다변화, 항공정비산업 단지 지정 등을 통해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라남도. 하지만 인구 감소와 일자리 창출, 전국 하위권인 청렴도, 농업 분야 최대 국책 사업인 1,8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흑산공항 건설 등은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올해 문화관광축제 광주 전남은 7개 축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우수 축제에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담양 대나무 축제, 광주 추억의 충장 축제와 고성 다향 대축제가 선정됐습니다. 우수 축제에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강진 청자 축제가 선정됐고 유망 축제에는 영암 왕인 문화축제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7년보다 1.2%, 1.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24로 재작년보다 1.2% 올랐습니다. 전남 지역의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63으로 2017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월과 비교해 광주, 전남 모두 0.4%씩 하락했습니다. 지난 한 해 광주 지역 경제 가장 큰 이슈는 집값 폭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함께 올해 부동산 전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전망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부동산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르게 좀 말씀드린다면, 요번에 이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나온 게 이제 소폭 하락이 지금 42.9%고요. 보합세가 28.6%, 소폭 상승이 28.6%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가 정부의 금융 규제가 좀 본격적으로 더 펼쳐지는 해라서 아마 일반적인 보고서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간략히 예상한다면은 현재 지금 2분기까지, 올해 2분기까지는 지난해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3, 4분기부터는 조금 그런 에너지가 좀 일어서 좀 보합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합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네네. 전망인데요. 그렇게 전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올해 지금 상반기에 지금 광산구와 남구에 지금 입주하는 새 아파트들이 좀 물량이 좀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대부분 다 선호하는 인기 지역이라서 지난해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할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올해 그 신규 분양 물량이 상반기 신규 분양 물량이 역세권 단지 인기 브랜드라서 네. 이러한 그 분양가와 올라간 분양가와 매매가가 이 둘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가격 상승은 그대로 지금 이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경제 사정을 봤을 때, 경제 상황 봤을 때 네. 우리 지역의 부동산이 오를 요인 그리고 네. 하락할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요. 이제 오를 요인은 말 그대로 지역개발 호재입니다. 지금 한전공대 네. 위치 선정 이슈도 있고요. 지하철 2호선 지금 착공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이제 믿음들이 좀 강한 상황들이고, 하방 요인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가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이제 정부의 규제 정책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힘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게 이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할 부분은 사실 네. 언제 집을 사면 좋을까요? 이 부분일 텐데요. 예, 제가 이거는 뭐 이전부터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은 이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자산 가치 방어를 위해서라도 꼭 형편이 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현재 올해는 특히나 이제 청약제도 개편을 해서 무주택자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신규 분양을 적극적으로 좀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노리시는 게 맞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1주택자분들이 좀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막막해지셨어요. 이러한 분들은 좀 인기 지역에 만약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이 좀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이쪽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보신다고 하면은 1주택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기는 어떤가요? 시기는 원래 광주는 집을 구하는 시기는 네. 이사철이 집중되는 1, 2월 달에 가장 많이들 집을 구하실 때 가격이 제일 높을 때예요. 네. 한 5월에서 7월 달이 가장 집을 구하는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정부가 올해 청년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들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네. 집중해서 좀 볼만한 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주거 정책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대부분 기금 대출을 통한 저리에 낮은 대출을 많이 해주는 정책들인데, 저는 이제 이런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각자 상황들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정부 사이트에 마이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시면은 뭐 임대 아파트 정책부터 주거 자금 지원 정책까지 총망라돼서 볼 수 있는 종합 포털 사이트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자기 형편껏 보시면은 네. 훨씬 좀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이라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올해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전망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환경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780여 곳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61개 사업장에서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위반 사항 80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인터넷진흥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혁신도시 인터넷진흥원이 50분 동안 450문항을 푸는 인성검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 79명 가운데 37%인 29명을 탈락시켜 실직 위기에 처했다며
이게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 과정에서 시험에 약한 5, 60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주로 탈락했다며 새해 1월부터 진행될 신규 채용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광주 MBC 특집 다큐 2개의 일기를 통해서도 열사의 삶이 조명됐었는데요. 열사가 나고 자란 대구에서 생가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MBC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 말을 남기고 분신한 전태일 열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 전태일 열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이 바로 이곳 대구 남산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는 또 오빠가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전태일 열사와 전태일 평전을 쓴 대구 출신 조영래 변호사의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의 대표주자 두 사람을 기려서 널리 알리면 대구라는 보수 이미지를 새로 쓸 수 있다며 기대가 컸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지는 대구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약간 반감에 가깝죠. 간혹 제가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가톨릭 안에서도 전태일이라는 분이 외쳤던 그 가치들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한 게 많거든요. 대구시는 대신 노사평화의 전당을 만들어 전태일 기념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차라리 스스로의 힘으로 전태일 생가터 복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동의 현실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이 정말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이 절벽 같은 삶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년인 2020년까지 생가터를 복원하고 기념 공간을 만들기 위해 빠르면 올해 안으로 추모사업회를 만들어 시민들의 모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울릉도를 한 바퀴 도는 일주도로가 55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1시간 넘게 걸리던 이웃마을을 10분 만에 갈 수 있게 됐고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MBC 한기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m가 넘는 깎아지른 해안 절벽 아래 바닷가를 따라 2차로 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렸습니다. 지난 1976년 공사가 시작된 울릉도 일주도로는 총 연장 44.5km 중 40km만 2001년에 개통됐습니다. 나머지 4.8km에 이르는 난공사 구간이 마침내 완공돼 55년 만에 일주도로가 완성된 것입니다. 난공사 구간에는 지난 10년간 1,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터널 3곳과 교량 1곳이 설치됐습니다. 그동안 반대쪽으로 섬을 돌아 차로 1시간 반이 걸렸던 이웃마을을 10여 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개통되기 전에는 이제 울릉도 한 바퀴 돌 때 업무 보면서 가다 보니까 왕복으로 2시간에서 3시간 걸렸는데 지금 요 터널 뚫리고 나서는 이제 최대한 단축돼서 빠르면 30분. 울릉도 일주여행을 즐길 수 있게 돼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획기적인 편리함을 가져다 주면서 관광, 산업, 문화 등의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예상됩니다. 다만 도로 건설 과정에서 해안 절벽을 잘라내는 등 환경 파괴 논란이 있었던 만큼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광주를 관통하며 공항을 오갔던 공항버스 1000번 노선이 적자로 인해 새해인 오늘부터 길면 6달 동안 휴업합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공항버스 운영업체 측은 적자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광주시에 월 3천만 원 유류비를 지원을 요청하고 대책 논의를 위해 휴업계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규정상 추가 지원은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대체 노선과 환승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사업 208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토요 스포츠데이 공모나 방과 후 학교 실천 사례 연구대회 등 184개 사업을 폐지하고 교과 교실제 등 18개 사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공건설공사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남교육청이 고흥군과 더불어 안전관리 전담 조직과 인력 등을 보유하지 못해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이 김종대 중앙대 교수의 돼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려 도읍지인 개성 송악산의 남쪽을 점지한 동물이 돼지라는 이야기, 최치원의 아버지가 금돼지라는 설화 등 김종대 교수는 전통적으로 돼지에 신성한 예언자의 이미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정월 첫 돼짓날에 개업하면 부자가 된다고 믿었던 민속학적 속설을 전하며 돼지가 가진 다복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올해부터 광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서구 유촌동 옛 위생처리장 일원에 들어섰는데요. 진료 수의사, 재활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상시 배치돼 무등산권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국 13,000여 개 대형마트와 50평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생선,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은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외에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무각사 문화관인 로터스 갤러리에서는 공간 확장 기념으로 조진호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석불과 석탑, 나무와 새가 어우러져 차분함을 선사하는 소박한 풍경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한 해의 시작, 마음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전시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담양군 담양읍 백동오리 청전 할머니 경로당 회원 1동 15만 원, 만성축산 대표 최상철 20만 원, 삼다 1리 주민 1동 31만 원, 담양군 봉산면 대추마을 주민 64만 8천 원, 담양군 봉산면 삼지마을 주민 32만 9천 원, 양지마을 주민 1동 21만 8천 원, 상덕마을 주민 1동 14만 8천 원, 담양군 남면 반성마을 주민 8만 원, 나주시 봉황면 운곡 2구 주민 1동 20만 원, 철천 3구 주민 1동 12만 5천 원, 철천 2구 주민 1동 12만 원, 옥곡 2구 주민 1동 10만 원, 나주시 봉황면 죽석 2구 주민 1동 40만 원, 황용 3구 주민 1동 11만 원, 나주시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21만 원, 나주시 노안면 양천 2구 계량마을 주민 21만 5천 원, 나주시 노안면 유현 2길 윤정임님 10만 원, 노인회 회원 1동 10만 원, 구례군 산동면 상위마을 주민 1동 50만 원, 구례군 구례읍 여성의용소방대 회원 20만 원, 봉북 여성경로당 회원 10만 원, 봉성경로당 10만 원, 세터 여성경로당 회원 10만 원, 산정 여성경로당 회원 10만 원, 화순군 화순읍 감도 2구 주민 1동 5만 원, 내평리 주민 1동 20만 원, 화순군 도곡면 신덕 3구 주민 1동 15만 원, 천암리 문인주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